이번 추석 연휴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다른 지역과 관련된 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부인과 접촉한 지역민에 대해 선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서남해안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귀성객의 방문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닷새 동안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목포에서는 주택과 상가에서 불이 나고 완도와 진도에서는 실종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순천시가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월등면 송치를 선정했습니다. 후보지 1위인 송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네 번째로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상황에서 연휴를 맞다 보니 지난해보다는 이동과 모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려했던 바이러스 확산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닷새 동안 60여 명이 확진됐는데 다른 지역과 관련된 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전남에서는 6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휴 시작 하루 전까지 같은 기간 발생한 확진자 수의 2배 수준입니다. 대명절을 맞아 이동량이 늘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거리두기를 해온 상황에서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동과 모임이 당연히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유행 규모가 좀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실제로 이 기간 전남 전체 확진자의 60%가 다른 지역 관련 확진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해 16명이 감염됐고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못한 사례도 14명입니다. 타 지역 접촉자들이 대부분 60% 정도가요. 타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내려와서 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 사람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접촉자 통보 받아가지고 검사한 사람도 있고. 지역별로 보면 순천과 여수,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권 4개 지역에서 절반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고흥에서도 연휴 기간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전라남도도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해 9월 말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까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잠복기가 원래 14일인데 발병하는 것은 주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안에가 이제 발병이 되고 그렇거든요. 9월 말까지는 보고.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접촉한 경우 선제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24시간 안에 결과가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섬진강과 보성녹차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곳과 순천역, 여수 진남 경기장 등 모두 13곳에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목포에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서울에서 귀성해 친척과 모임을 한 초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고등학생이 명절을 맞아 목포를 방문했다가 감염되는 등 가족 모임 감염이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무료 진단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5,032명을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2개 지자체와 함께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와 방역 상황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분 보장을 원칙으로 백신 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 쓰레기 매립장 용량 포화 문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220톤씩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순천시는 당장 새로운 매립장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인데요. 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가 2년 동안의 논의 끝에 최적 후보지 한 곳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후보 지역 주민과 함께 행정 절차가 추진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살펴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가 14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결과 4곳의 후보지 가운데 월등면 송치 지역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매립장 접근성과 세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를 냈는데 월등면 송치 지역이 80점대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후보지였던 구상리가 2위, 주안면이 3위, 건천마을이 4위입니다.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 점수가 나왔을 뿐이지 그 4개는 전체가 매립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월등이 된 거죠. 그래서 월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시에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월등면 송치 지역 주민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2km 이내 지역에 상동마을과 외동마을, 이문마을이 위치해 있는데 주민 150세대가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후보지 적합도 1위 결정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 후보지 결정 사항에 대한 존중 속에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반대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어떻다는 것을 좀 알리고 그래서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립장 인근 2km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도 혜택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가지 안이 마련됐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같은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세대당 매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 세대당 매달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기간은 20년입니다. 지원 방법과 세대별 구체적인 수령 금액은 앞으로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으로 최첨단 시설로 아주 안정하게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거기 계시는 사시는 주민들도 저희 부모님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가꾸고 또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우리 시 입장은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주민 인센티브 제공 계획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2차례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효율적인 지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례 추가 개정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부족한 조례가 잇따르면 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2030년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게 불법인 겁니다. 순천시에 들어서는 새 매립장은 생활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고 남은 재를 땅에 묻는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4곳의 매립장 후보지 가운데 적합도 1위로 선정된 월등면 송치.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와 조율이 최대 관건으로 남은 가운데 오는 2025년 들어설 순천 클린업 환경센터 건립을 위한 논의는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네, 제법 길었던 닷새짜리 추석 연휴 기간에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택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밤 10시쯤 목포 산정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모두 불에 탔고 가스통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단락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이 가운데에서 저련이 파괴돼서 아니 이제 그런 단락으로 보이는 그 요인을 찾아냈고요. 빛이 되는 가스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폭발을 일으킬 만한 것에 연달돼서 그거는 소리가 난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 1시 반쯤 목포 상동에서도 상가에서 난 불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당시 원룸에 거주하던 주민 3명이 대피하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1일 낮 12시 반쯤 화순에선 국도 위를 달리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시외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등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상사고도 속출했습니다. 18일 아침 9시 10분쯤 목포 고화도 선착장에선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서 구조된 50대 여성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에선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20일 아침 진도 하자구도 인근 해상에선 긴발 작업에 나선 어민 2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실종됐습니다. 최대한 다 동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원인 이상의 실종으로 빠진 걸로 돼 있는데 긴발 작업하다가 파도가 세게 쳤나 봐요. 그래서 2명이 같이 승선원이 빠져가지고 한 분은 이제 줄을 못 잡으셨는지 그 실종이 돼서. 비극적인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연휴 첫날 순천에선 사업에 실패한 뒤 실종된 4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성의 한 주택에서도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서남해안에서 12만 8천 명이 여객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1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에서 신의항로 12,000명, 해남 땅끝에서 산양항로 18,000명, 완도에서 청산항로 9,000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해수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고향을 찾지 못했던 귀성객의 방문이 늘면서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근무하는 부장판사가 추석 연휴 기간 관차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은 23일 아침 11시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반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광주 출신으로 추석 연휴 당시 고향에 가지 않았고 현장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항에 정박해 급유를 하던 대형 선박에서 기름 일부가 바다로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0시쯤 광양 도이동 하포 일반부두에서 16,000톤급 외국 국적의 화물선 A호가 연료를 넣던 중 기름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방제정과 경비함정 10척 등을 투입하고 선박 주변으로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밤샘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유출량과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여수해경은 A호가 기름을 공급받던 중에 기름이 연료 탱크 공기관으로 넘치면서 일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전남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